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상을 바꾼 약 이야기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룬 약물은 콜린 알포셀레이트란 약물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소 성분명이라서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일명 치매 예방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약물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방송 프로그램이 세상을 바꾼 약리학이라서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이 치매 예방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드시고 있는 약이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 많이 드시고 있는 약물이기도 한데 이 약물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오늘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약국에서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 요즘에 물건을 깜빡깜빡 어디 뒀는지 잊어버렸다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면 서로 친구분들한테 상담을 해주십니다. 병원을 가가지고 기억력을 퇴화되는 거를 막아주는 약, 또 뭐 치매도 예방을 해준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같이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처방을 이제 약국에 처방전을 갖고 오시는 분도 많고 또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이 진료를 보실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도 뭐 요즘에 뭐 깜빡깜빡 하시거나 그런 거 괜찮으시냐 여쭤보면은 환자분들이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그렇다 말씀하시면 처방을 내주시고 즉 매우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약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치매 예방약이라고 지금 현재 굉장히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는 이 약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약물 효과가 있는 약인 건가요? 우선 이 약물의 간단한 연역부터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 약물은 이탈리아의 제약회사인 이탈리아 파마코 회사에서 만들어진 약이고요. 네네. 이게 만들어진 날짜가 1989년인데 우리나라에 실제로 들어온 날짜는 이제 2000년도에 대웅제약에서 처음에 공급을 받아가지고 생산되기 시작했고요. 현재 이제 계속 이 약이 점점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약간 뇌기능 개선제 또는 치매 예방약으로 널리 퍼져나가면서 2019년도 우선은 9월 기준으로 127개 회사에서 238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고요. 또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작년 기준으로 686만 건이고 청구액은 2,700억에 달한다고 하고요. 또 이탈리아랑 러시아, 베트남 이런 등등에서는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대부분 주요 선진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입니다. 그럼 이 약물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환자들이 복용을 시작한 건 채 20년이 되지 않은 거인 거네요. 그렇죠? 네, 거의 20년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최근에 갑자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사용이 된 거는 거의 10여 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청구액이나 이런 청구 건수, 이 금액들이나 건수를 보면은 굉장히 높은 걸로 보이는데 굉장히 상위 랭킹이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성분별 처방이라고 해서 네. 성분마다 처방되는 양에 대해서 이제 통계가 있는데요. 그 양을 따져보면은 칼린 알포셀레이트란 성분이 처방되는 청구 건수나 청구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의약품 중에서 2위입니다. 오, 거의 블록버스터잖아요. 약들 중에.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허가받은 효능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식약처에서는 총 3가지 약의 효능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예. 번째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렵군요. 네,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이 약의 효능을 설명할 때 치매에 대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아마 그 내용을 이제 길게 서술한 걸로 이해가 되고 네. 있고요. 두 번째는 감정 및 행동 변화, 또 세 번째가 노인성 가성 우울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효능은 보통 이제 치매 전조 증상으로 보통 이해하고 그렇게 임상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치매가 아니더라도 감정 및 행동병은 하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좀 허가 사항이 이게 어떻게 판단하기에 따라서 좀 주관적인 개입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 허가 사항이기도 하네요. 그럼 이게 근거가 되는 자료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가 허가 당시 임상 자료로 아마 제출되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임상 자료를 봤을 때, 네. 그러니까 1990년대에 이루어진 임상 자료였는데 그 자료를 봤을 때는
우선 환자들 대상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자료였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이게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임상 시험이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57명으로만 4분의 1밖에 참여를 안 했군요. 참여를 못했고 그 중에서도 네네. 11명은 규정 위반이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분석은 57명이 다 되었고요. 또 이게 대조군이 없어요. 보통은 약은 이제 임상 그렇죠. 자료를 대조군이 있어야죠. 뭐 가짜 약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약을 가지고 비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디자인에서는 대조군이 없이 진행이 됐고 더 웃긴 거는 사실 이 약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경구약으로 처방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임상 자료에 따르면은 180일 동안 이 임상 시험이 진행되는데 90일은 근육 주사를 통해서 주사가 되었고 또 90일은 나머지 90일은 이제 경구투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먹는 약으로 처방을 받아서 이 임상이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가받아서 효과가 있다라고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있는 걸로 입증을 받아서 허가가 된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다 그냥 먹는 경구 먹는 투여 약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는 사용이 상황인 되고 거네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자료에 따르면은 우선 식약처 허가 사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 아까 감정 및 행동 변화랑 그다음에 노인성 가상 우울증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평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료 자체도 이런 거에 대한 임상 자료는 없는 아예 상황인 없는 거라고 거군요. 보셔도 되고 네. 첫 번째 아까 치매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있긴 하지만 그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 다른 임상적인 데이터에 비해서 이런 데이터 자료들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단체에서 저희가 매우 잘 아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감사원에 청구한 그 대상 약물이 바로 이 약물이었죠. 네, 저희가 이 약의 효과나 효능에 비해서 너무 치용계획도 많고 또 급여가 될 만한 약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복지부나 심평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 문제 제기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 올해 9월 달에 8월 말에 공익감사 청구라고 해서 이제 감사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시민들이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심평하고 복지부가 이 급여를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공익감사 청구를 하였습니다. 예, 참고로 급여가 된다 하면 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콜린 알포셀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긴 한데 아까 얼핏 말씀하시기로는 일부 대부분의 선진국 보통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해당 성분의 효과는 보통 어떻게 알려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우선은 이제 제약회사나 이제 관련된 회사들에서 주장되어 있는 이제 효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린 알포셀레이트가 뇌에 흡수가 되면은 콜린이랑 글리세롤 포스페이트로 이제 분해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 콜린이 이제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보충함으로써 뇌 신경 세포도 손상을 개선하고 그다음 인지 기능도 개선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이 흔히 되고 있습니다. 레시틴이라고 해서 예전에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판매되었었는데 일종의 그런 계통의 약물로 봐도 되는 성분인 거죠. 그렇죠? 네, 비슷한 보통 이제 내용이죠? 미국에서나 이제 다른 유럽에서는 이제 레시틴 성분으로 판매가 되거나 알파 GPC라는 성분으로 해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선 이게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건 상황인 거고요. 근데 최근에 올해 초였나요? 미국에서 이 해당 성분에 대한 어떤 경고 조치가 있었다고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올해 2월 달에 미국 FDA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는데요. 이제 17개 회사, 특히 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이제 회사들한테 불법적인 판매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서한을 보냈던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은 알츠하이머 등의 질환에 대해서 입증되지 않는 사실로 예방 및 치료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알파 GPC 등의 건강기능식품 에 대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치매 예방약으로 엄연하게 떳떳한 약에 이름이 매겨져서 아주 정말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복용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정말 좀 황당한 얘기네요. 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NIH에서도 최근에 네네. 관련된 내용이 서술이 돼가지고 보고서가 올라왔는데요. NIH에서는 이제 콜린 성분을 가지고 이게 어떤 효능이 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2015년도 체계적 고찰 연구라고 해서 이제 메타 분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 데이터를 이제 한 번에 모아가지고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은 콜린 보충제가 건강한 사람의 인지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NIH에서. 또 두 번째 2003년도 코크란 고찰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레시틴 보충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콜린에 관련된 네네. 보충물을 복용하는 게 치매 관련 질환의 임상적 이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약물일지라도 이렇게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이나 또 자료들이 뭐 그런 효능 효과가 빈약하다는 자료들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물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선은 식약처에 관련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지금 현재 이제 국정감사가 10월달 내내 진행이 되었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콜린 알포세레이트 제제가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처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네. 또 거기에서 식약처에서도 입장을 물어보는 진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식약처장은 콜린 알포세레이트란 약이 약효가 있다라고 계속 서술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 태도는 이제 식약처의 전체적인 태도랑 조금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제도의 맹점은 보지 않고 단지 이게 규정에 맞게끔 허가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에 맞으면은 이 약은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어떤 조금 공무원적인 과학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약간 공무원적인 마인드로 이 약을 바라보고 있는 식약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맞으려면 지금 현재의 제도가 거의 아이디얼 이상적인 제도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고 이런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제도나 법칙이나 이런 것도 계속 바꿔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끊임없이 어떻게 적법한 어떤 상황으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는 사실 좀 굉장히 그러니까 그거 보통 이제 의약품을 네.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런 효과 있는 약을 사용한다고 믿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식약처의 이런 태도들이 신뢰감이 팍팍 떨어지죠. 그렇죠? 좀 무책임하게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측에서 또 어떤 또 어려움이 있을까요? 제약회사에서도 굉장한 반발이 제약회사에서는 당연히 싫어할 네. 것 같기는 하네요. 돈이 많이 되는 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네. 제약산업 위축시킨다는 내용들도 있고 또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치매 질환이나 그런 뇌 기능 관련해서 대체약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처방하고 싶은 약이 없기 때문에 콜린 알포세레이트를 퇴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약국에서 보면 사실 이 약이 싼 약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보통 약을 타가시는 단위가 한 달분씩 타가시고 많이 드시는 분은 하루 3번 한 달분씩. 그러면 한 달 약값만 해도 사실 얼마 정도 본인 부담금이 글쎄 꽤 상당하거든요. 몇천 원 단위가 아니라 10,000원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물론 될 수 보험 재정도 문제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재정 부담도 굉장히 작지 않은 약이기도 한데 이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참 이런 부분이 어처구니 없긴 합니다.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루에 처방받을 때 하루 3번으로 처방받는다고 하면 1,600원이니까 네. 30일 기준으로 치면은 48,0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본인 부담금이 한 한 대략 16,000원, 16,000원 네,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된다고 봐야 보시면 될것 되는 같아요. 거네요. 오. 사실 약국에서 이 노인분들 처방전 안에 이 치매 예방약으로 처방 나오는 약들은 뭐 고혈압 약에도 같이 껴나오고 당뇨약에도 껴나오고 고지혈증 약에도 같이 껴나오는 것처럼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약물 중 하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험 재정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항상 시기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과연 이 치매 예방약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약인가? 그 효능 효과가 비용 대비 적절한 거라는 그런 궁금증, 의문을 던지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식약처 제약사야 자회사의 입장은 당연히 그렇긴 하겠지만 식약처에서는 그러한 기준을 갖고 항상 의문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방식도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선 저희가 계속 비판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약제비가 많이 나가는 약이고요. 맞습니다. 나라고요. 네네. 또 이 2,700억이라는 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가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한 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항암제로 나가는 비용이 한 1조 원 정도가 되고
희귀 난치성 질환제 치료제로 나가는 비용이 보통 3,200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항암제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 또는 세상에.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거의 준하는 금액이 그냥 효과도 미비하고 뭔가 안전 그런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약에게 그러면 나가고 그 있다고 비용을 정말 필요한 다른 데 쓴다면은 이게 얼마 너무 아까운 정말 우리의 세금이 이 효과도 불충분한 근거가 자료도 불충분한 이러한 약물에 다 쓰이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콜린 알포셀레이트 치매 예방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복용을 하고 있더라도 과연 이 약물이 부작용 이게 어떤 약물이든 항상 양면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접근하는 그런 시각은 항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